안녕하십니까. 이름 조문회사입니다. 자, 오늘은 15수리, 16수리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입니다. 앞 시간에서 15수리와 16수리에 대해서 배웠죠? 어떻게 어렴풋이 생각이 나시는지요? 기억을 더듬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은 가상의 이름이 아니고 실제 사람들에 대한 예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조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이름 먼저 보겠습니다. 자, 4개 수리 먼저 보죠. 원격은 18, 형격은 15, 이격은 17, 정격은 25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수리가 다 길수로 되어 있어요. 4개 수리 다 길수다 하면은 바른생활 사람, 이제는 다 아시죠? 네, 이분도 굉장히 바른생활 사람이셨습니다. 바른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불편해지고 신체적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좋은 이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 함께해도 불편함이 없는 사람, 길한 수리를 지니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수리는 형격, 이 15수리는 사고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는 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고의 균형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수리는 여간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요? 균형을 잡는 기능들이 있어서 여간에서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게 되는 게 15수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극단으로 달릴 때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합의 수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인자들로 인하여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으며 활동성이 있고 부지런하였습니다. 활동성, 부지런 이런 거 다 15수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집안일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청소도 잘하고 깨끗한 편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청소 잘하고 깨끗하고 이러는 것들은 여기 보면 18수, 17수, 25수 이런 수리들, 네, 이런 수리들로 인해 가지고 부지런하고 깨끗하게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수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수리들이 부지런하고 깨끗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수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공기업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공기업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형격 15를 사용했음에도 다른 수리들이, 이게 수리들 3개가 직장 생활을 잘 하는 수리라서 그런지 사업적으로 진출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다행히도 사업적으로 진출하지 않고 그래도 직장 생활 하는 쪽으로 진로를 잘 잡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도 좋은 편으로 보였고요. 자녀들에게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에게는 상당히 잘하는 사람으로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경제 안정에 가정 안정까지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4수리와는 직업은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안정감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됨을 아셨으면 합니다. 만일 여기 형격에 15수리를 쓰지 않고 14수리를 사용하였다면은 직업이 안정이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이 안정감 없이 불안한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게 느껴지셔야 되는데
또 사람 자체가 술, 담배로 찌들려 있게 되고 십사수리를 쓰게 되면은 형격 십사수리를 쓰게 되면 사람 자체가 술, 담배로 찌들려 있게 되고 생활의 절도가 안 보이니 감정적으로 늘 불안한 모습, 그런 모습이 그려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지요? 그에 반해 주호 씨는 자기 스스로 다 알아서 행동을 하니 입댈 게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입댈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얼마나 안정감 있게 느껴지십니까? 자, 어떤 모습이 보기가 좋으십니까? 14수, 15수, 자,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같은 사주래도 수리를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 삶이 이렇게나 많이 달라지니 나쁜 배합은 절대 물리시고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좋은 배합을 사용하여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이 배합하는 게 뭐 어렵나요? 공부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예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박재우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4개의 수리 먼저 볼까요? 원격이 15, 형격이 16이고 이격이 11, 정격이 21이네요. 자, 이 이름은 개명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보시고 따뜻하구나, 푸근하구나, 안정감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성명학 공부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명학에 대해 이해하셔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셔야 돼요. 본명은 성격이 몹시 개박하고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으로 개명한 후 성품이 성직자같이 유순하고 자상하며 온화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성명학에 조예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저의 말씀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자 기초법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고 뭐 그럴 리가 하시는 선생님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름을 보고 성격 파악이 안 되거나 성격 파악이 어려우신 선생님들은 이름의 기초만 배우신 것이로구나 라고 아셔야 됩니다. 이름으로 성격을 파악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위 이름 같은 경우, 재우 학생 이름 같은 경우는 보면 바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이름은 그만큼 보기가 쉽다는 거죠. 자, 형격 16수리, 인품이 좋지 않습니까? 따뜻한 성향이죠. 우리가 배웠죠, 그렇게. 15수리, 11수리도 배웠죠. 15수리, 11수리도 사람 좋다는 소리 듣는 수리죠. 그러면 21수리 하나 안 배웠는데 21수리는 11수리보다 더 사람 좋다는 소리 듣는 수리입니다. 모두 수리가 이렇게 짜여져 있으니 사람이 좋을 수밖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바뀐 것이에요. 그렇게 유하게 따뜻하게 바뀐 것입니다. 개명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아이였어요. 성격이 거칠고 포악하였습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만일에 본명 그대로 사용하였다면 큰 사고 한 번은 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도소 가는 이름이었거든요. 수리가 거칠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거칠게 되어 있으면 성격이 거칠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죠. 어린 아이였는데도 어른에게 함부로 대들고
칼을 가지고 노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개명 후 이런 성격은 싹 다 사라졌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명이 극단적인 이름이라서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이었는데 본명은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거친 아이들, 그러니까 거친 아이들 성격을 고치려면 형격 16수리가 최고죠.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타 수리들도 모두 유한 수리들로 이루어져서 성격이 확 바뀐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름은 운명을 창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격이 운명을 바꾼다면 분명 이름은 운명을 창조하는 게 맞습니다. 이름 속에 숨겨진 암호를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문가 과정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음이 사주 공부와 다른 점이에요. 수학 공식과 같이 단순한 그런 맛도 좀 있습니다. 성명학은 잘난 사람도 순식간에 못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장명 공부를 통해 얻은 지혜가 세상에서 특별히 못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주눅들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라고 봅니다. 제대로 길만 바로잡아 간다면 최소한 남하는 만큼 하고 살게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단지 길을 못 들었을 뿐이에요. 잘못 들었을 뿐이죠. 방향을 바로 잡아주면 자신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임을 아시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들 내면에는 훌륭한 인자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인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훌륭한 인자를 꺼내 쓰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자를 꺼내 쓰게 되면, 그러니까 나쁜 수리를 꺼내 쓰게 되면 잠시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빨리 알아채고 좋은 인자로 바꿔 쓰게 되면 제후 학생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틀림없이 변합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성명학은 그 인자들을 세밀하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학문입니다. 장명이 얼마나 희망적인 학문인 것을 일반인 사람들은 모르세요. 이름 전문가 선생님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시죠.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아실 필요가 있다 싶어 실제 예를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를 보여드려야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이런 예를 계속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고개 숙이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훌륭한 자신임을 아시라는 것이 저의 강의의 요점입니다. 제후 학생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고개 숙여 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멋지게 변신이 가능합니다. 잘 아셨죠? 잘 아신 것으로 알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7수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